자,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우 씨는요,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하면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항상 불교적인 종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어서 항상 절대자를 염두에 두고 시를 쓰시기 때문에 경어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적인 인식 토대로 좀 역설적인 그 인식을 좀 갖고 있어요. 역설적인 어떤 태도를. 이제 불교의 어떤 특성이 원래 이런 역설을 좀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불교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님의 침묵 같은 경우도 님을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배웠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태도가 항상 모든 작품에 좀 기저에 좀 깔려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우리가 작품을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보기를 봐도 되긴 하겠지만 그냥 특별히 도움되진 않아가지고 그냥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당신과 나와 이별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오고 항상 이제 당신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당신은 뭐 진짜 사랑하는 당신일 수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절대자로 공부를 하죠 항상. 이런 뭐 부처라고 해도 되긴 한데 아무래도 그냥 절대자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좀 편하겠죠. 일단 상황 자체가 이제 이별 상황인 거고요. 자, 역시 아십니까 하면서 의문어미 사용하면서 좀 말을 건네는 어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신한테 말을 건네는 어투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의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경어체를 사용하는 게 벌써 드러나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게 뭔가 존중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끌고 나갑니다. 네. 자,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 같이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자, 일단 거짓 이별이에요. 자, 거짓 이별이야. 그럼 이별한 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는 거잖아요. 자,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거. 그러면은 이별이 아닌 거잖아. 그러면은 입술이 닿을 수 있잖아. 근데 닿지 못한다는 거는 사실 이별 상황이야. 역설적인 어떤 게 드러나죠. 이별을 한 건데 거짓 이별이 이런 거에서 지금 모순이 드러난 겁니다. 거짓 이별이면 이별한 거 아니니까 입술 닿을 수 있잖아. 근데 입술이 닿지 못한다는 거 사실은 이별한 거다. 그래서 결론 내면 사실 팩트는 지금 이별한 상태입니다. 이별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주관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주관적으로 거짓 이별이라고 자꾸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짓 이별이야? 이별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가짜 이별이야? 이렇게.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거짓 이별이 떠난다는 건 사실은 이 말이 또 웃기잖아요. 사실 거짓 이별은 이별한 게 아닌데 언제 떠날까?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다시 언제 만날까? 이런 게 좀 기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사실. 자, 한 해, 두 해가 가는 것이 얼마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2년 사실 긴 시간이죠.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 낙하가 될까요? 자, 이렇게. 그래서 뭔가 도화가 이렇게 돼서 이제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세월의 흐름.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불그스름한 게 예쁘잖아요. 도화가 이제 보통 붉은색을 좀 뜻하는 거거든요. 붉은색.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제 약간 좀 얼굴이 좀 홍안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홍안. 그게 이제 아름다운 건데 이제 시들어가다 좀 나이 들고 그만큼 세월이 흘러서 낙하가 되는 소멸의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 밑에 푸른 구름이 또 뭔가 좀 나이 들어가고 좀 힘들어지고 좀 퇴색하고 소멸하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쪼이는 가을 볕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뭔가 가을이라는 계절, 그 다음에 또 겨울이라는 어떤 이런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계속 흐르고 있고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건 뭐 직감적으로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저 말은 뭐 그냥 우리가 시를 떠나서 참
좀 너무 진부한 것 같기도 해도 정말 와닿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머리는 희어가도,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도 마음은 붉어갑니다. 어떤 아직까지 그래도 세월이 흘러도 마음속에 어떤 열정 뭐 이런 것들은 갖고 있다는 얘기죠. 쉽게 해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로 또 연결해 보면 뭔가 일제 강점기가 길어지고 힘들어져도 마음의 어떤 독립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은 계속 품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불다, 희다 이런 거에서 또 이제 언급을 해주면 색칠대비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이제 강조하고 있다. 두드러지게. 자, 피는 식어가도 뭔가 힘들어가고 지쳐가도 눈물은 더워갑니다. 역시 또 열정 같은 거는 계속 있는 겁니다. 마음, 눈물 이런 것들. 자, 사랑의 언덕에 사태가 나도 어떤 일이 발생해도 희망의 바다에 물결이 뛰놀아요. 역시 또 희망을 품고 가는 거죠. 이런 게 희망의 바다. 일단 비유적으로 하면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죠. 희망의 바다 이런 거는. 자, 근데 어차피 또 여러분 사실 이제 경어체를 아십니까 하다가 조금 더 이제 해요체를 쓰면서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요체를 좀 사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좀 이제 부드러운 어조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드러운 어조. 이렇게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떠날 줄만 알아요. 사실은 거짓 이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진짜 이별 상황이야. 그래서 그 이별이 언젠가는 없어질 줄 알아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는 어떤 재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러나 또 어떤 시상에 좀 전환이 일어나면서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와요. 하지만 뭔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죽음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것도 함께 따르고 있다는 걸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에 어떤 뭔가 이제 그런 상황이 오려면 좀 희생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조국의 어떤 독립이나 이런 거를 위하려다 보면 그런 거에 따른 어떤 희생 같은 것도 같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이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에서 우리가 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별이라는 건 이제 관념적인 거고 죽음이라는 또 관념적인 건데 그걸 이렇게 손으로 잡았다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다 이런 것도 좀 얘기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 자, 괜찮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한번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보죠. 뭐 경어체에 쓰였다는 거 확인해볼 수 있고요. 이제 말 걷는 것투 이런 거는 이제 확실히 뭐 청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질문하거나 이러면은 가능하다. 이런 것도 체크해주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색칠대비 같은 거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절감을 나타내는 어휘 이런 것도 출제자가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 모순된 어떤 역설적인 표현 이런 것도 인식이 드러난다는 걸 체크해도 되겠고. 그다음에 뭐 은유는 뭐 간단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학 개념어들이 또 중간 중간에 바뀔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항상 이제 종결어미를 보면서 어떤 어조나 혹은 이제 반복되는 걸 통해서 리듬감까지 뭐 체크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용운의 거짓 이별. 되게 이건 사실 뭔가 이제 드라마나 노래 제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실 여러분 이제 필기감은 지금 이렇게 쓰는 게 더 낫나요? 솔직히 별 차이 없나요? 다행이네요. 이거 하지만 이거 맨손으로 쓰면 막 이렇게 그 뭐죠? 약간 손에 이렇게 좀 안 좋아지거든요. 이 또 단점이 이게 잘 안 지워집니다. 사실 이게 글씨가 더 잘 보인다면 그냥 이걸로 쓸까 했는데 다시 이제 학고로 이따가 올라가서 바꿔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조지훈의 맹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조지훈은 저희가 저번에 이제 우리가 스트 목록을 좀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제 탄생 100주년 된 지 한 3, 4년 지났는데 아직 수능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올해는 조금 살짝 건들수있겠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계속 낯선 작품은 나왔는데 굵직한 작가가 한 번은 나올 때도 됐다. 잘 봐둡시다. 자,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냐. 그러면 이제 뭔가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있지만 역시 아까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어떤 삶의 열정을 이렇게 지니고 살아간다. 어찌하랴? 이게는 서리법. 체크를 해두고요.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고. 뭔가 피 터진 입을 맞춘다는 거는 여기서 뭔가 이게 지금 어둠, 지금 부정적인 거에 대한 어떤 생명력 같은 거를 좀 불어 넣는 거죠. 입을 맞춘다는 거는. 혹은 뭔가 이제 위로나 어떤 위안의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끝없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뭔가 최선에 다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자,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뭐 반복과 혹은 점층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복과 점층. 자, 그래서 좀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렇더라도 이제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역시 또 이제 죽음을 또 계속 염두에 두네요. 죽기 전까지 뭔가 다 생명력이나 열정이나 이런 걸 다 불어넣고 쏟아붓고 간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뭔가 이제 순환하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지금 순환. 그래서 이런 순환성은 사실 또 영원성이랑 또 관련이 있고 이렇게 좀 이어지는 거겠죠. 다시 한번 또 죽더라도. 자, 거룩한 해와 달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이렇게 되네요. 역시 이제 나는 울어라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 문법적으로 하지만 이제 명령형 어미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의지적 태도를 좀 보여준다. 원래 이제 명령이라는 거는 상대방한테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자기한테 이제 시에서 사용하면서 어떤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또 봐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마음은 가난한 어머니와 임을 위해서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겠느냐. 뭔가 임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걸 좀 갖추기라는 좀 어렵다는 거죠.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역시 서리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세고를 치우죠. 자,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여기 나오네요. 의로운 사람 피 흘린. 뭔가 역시 또 이제 피 흘린다는 것은 어떤 희생을 또 보여주고요. 솟아오르는 대나무로 만든 피일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뭐 자랑과 선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희생 속에서 남겨진 어떤 피리만 남겨 있고요.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라비. 흐느낀다는 이 피리. 그래서 아주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9천에 사무침을 임은 듣는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런 희생과 아픔을 듣고 있는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임은 듣는가 이렇게 해서 좀 임에게 좀 말을 건네는 어투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체크할 수 있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뭐 서리법이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는 무슨 뭐 자랑, 선물 이게 대단한 거 지니지 않고 어떤 희생과 이런 것밖에 남겨진 게 없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워하는 것과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도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날. 역시 또 이 모든 삶의 어떤 열정이 다하는 그 날까지 또 다시 살아나서 죄가 될 때까지 그 같은 어떤 순환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또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자, 못 잊힐 모습이야. 자, 어찌하리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나를 울어라. 이제 거룩한 이름 사실 뭐 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희생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 희생한 사람들. 그래서 뭐 광복을 위해서 뭐 희생했던 분들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희생한 그런 사람들을 좀 가리키면서 나는 울겠다 이런 식으로 좀 작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시가 좀 단조로운 느낌이 있는 건 사실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이상한 문장 구조가 좀 반복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으로 단어만 좀 바꿔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자, 1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일단 회색이 되어가는, 그 다음에 푸른 구름이 또 가을에서 얼마나 백석이 될까요? 일단 이제 지문에 보면 단어에 뭐뭐가 되어 뭐 이런 게 나오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걸 사실을 좀 감지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많이 연결을 짓거든요. 그 다음 B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B도 보면은 자, 뭐뭐가 되는 날까지 대사가 하나, 뭐뭐가 되는 날까지, 역시 되다, 뭐뭐가 되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변화라는 게 직관적으로 딱 직관적으로 확인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시를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고전 시간에서 뭐뭐가 되어 고전 시간에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면 화자의 어떤 분신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화자의 분신. 특히 이제 욕이 있는 말이 화자의 분신일 가능성이 있어요. 뭐 꽃이 되어 나비가 되어. 그렇죠? 근데 되다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조금 공식처럼 좀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좀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으로 맞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네? 없구나.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겠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2번 계절감이 드러나는 거는 또 가을과 겨울 있었던 A에만 해당한다. 뭐 이렇게 좀 체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A는 B와 달리 이렇게 되는데 사실 뭐 달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대비적인 이미지라고 보기도 지금 우리가 좀 붉은 마음, 대비적 이미지, 붉은 마음 이렇게 보기에 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순환되는 거니까 이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독백체 이거는 가능하고 여기 부분에는 그 다음에 대화체 이게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이제 대화체가 확실히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는 1번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다. 저기요. 자, 좀 깨워보세요. 계속 자꾸 자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너무 엎드려서 자면 안 되잖아. 맞죠? 그래요. 자, 우리 용현인가? 아니, 이름 뭐지? 종현이? 종현아, 그래, 종현아. 조금 아직 좀 어렵지? 그래도 힘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2번.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 찾아봐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표지를 가지고 좀 확인하는 건데 좀 페이지를 좀 앞으로 왔다 갔다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1번 가에서 언제는 당신에게 현재와 이별 상황을 함께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별한 때를 언제 아세요? 하니까는 언제 아세요? 하니까 확인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자, 언제나 당신과의 이별이 곧 끝날 것인가는 여기서는 희망을 드러냈다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여기는 지금 일단 지금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보니까 언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언제 끝날까? 그런 상황을 지금 제기하는 거고 그 마지막 구절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연애 거짓 이별이 언제든 우리에게서만 떠날 줄 알아요. 그 부분이 요거에 대한 선지라고 좀 볼 수 있고 초반에는 아직까지는 뭐 끝날 것이 희망을 드러낸다 활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2번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서만 떠날 줄 알아요. 그 마지막 연에 있다는 거 그걸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해됐나요, 여러분? 네, 그렇게 좀 잘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별건 아니지만 어찌하리야. 자, 서리적 표현 이런 것들은 항상 보세요. 강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하면 되겠죠. 역시 또 서리적 표현, 간절한 사랑의 감정 표현. 그러니까 역시 결국은 이거는 또 서리적인 표현이 의미를 강조하는 데 쓴다. 그거를 좀 풀어서 보여주는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화에서 낙화. 이건 좀 이제 생명 있고 좀 이쁜 거고 낙화는 시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음을 잃어가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낸다. 이제 좀 나이 들고 이런 걸로 볼 수 있잖아요. 도화는 이제 붉은 한 홍알이니까 예뻤을 때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나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와 눈물의 상태는 대비되어도 시간이 흘러도 강해진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만약 눈물은 막 뜨겁다고 더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강해진다. 특히 이제 뭐 더워진다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더 갑니다. 이 부분. 그래서 열정이 아직 있다. 강해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창백한 꽃송이. 자, 창백한 꽃송이는 임에게 이거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 태도가 지금 한용운 시인이 시를 쓸 때 막 사랑받고 싶어요. 아마 그런 얘기를 지금 표현한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한용운 시 조지의 맹세가 그런 거를 표현하지가 않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시들어가는 상태잖아요. 지금 시들어가는 상태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냐 그 뒷구절이 중요한 거죠. 피 터진 입을 맞춘다고 하니까 여기에 어떤 위로나 그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준다는 거지. 사랑받고 싶어요. 그거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창백한 좀 힘이 없는 대상에게 힘을 불어넣고 싶다. 그걸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박한 모습 이게 잘못됐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잃고라도 다 잃더라도 자 해서 희생하겠다. 그런 얘기 아까 나왔었죠. 그렇게 체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는 사무침을 임은 듣겠습니까? 지금 이런 감정 다 들리나요? 해가지고 전달하고 싶은 어떤 자기의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화제의 지수나 절개에 나타난다. 그게 다 들리나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임은 듣는가?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서 전달하고 싶은 화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보죠. 사실 이제 문학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조금 이제 확인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비슷한 내용이 지문에서만 확인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만 힘을 내보세요. 자, 자신의 유한성을 인지한다. 자, 절대적 존재에 의존하게 되는데 가하다는 모두 임으로 생긴 절대적 존재에 대한 그림과 사랑을 노래하고 임의 부재를 거짓 이별, 그렇죠? 없는데 거짓 이별. 그래서 약간 역설적인 좀 태도가 드러난다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막 제가 다시 막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원할 것임을 보여주는 이게 키워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낯선 작품이지만 사실 보기에 키워드가 다 있는데 이번 보지 않고 그냥 한번 작품을 가봤어요. 자, 1번 가에서 나의 입술이 당신 입술에 닿지 못한 상황을 거짓 이별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별 상황을 주관적으로 부정하며 그렇죠? 다시 언젠가 만날 거야 이런 거를 드러낸 거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떠날 줄 안다. 그래서 역시 확신 이렇게 확인하고요. 자,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뼈가 부활 다시 죽을 날까지 한 것은 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에 대한 열정의 감이 또 여기 영원한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자, 4번 가에서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온다고 한 것과 나에서 해돋는 아침에 죽게 갔다는 것은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확인한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낸다. 근데 이게 작품에 여러분 전체로 보면 지금 절망감이라고는 지금 볼 수 없잖아요, 맞죠? 언젠가 다시 재해할 거고 그런 걸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이어서 절망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알고 있고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죽어가긴 하겠지만 어떤 순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영원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죽음을 가져온다는 건 뭔가 좀 희생이 따르는 거지 한용운 작품에서 뭔가 절망을 드러냈다고 하기는 특히 마지막 부분에 그런 태도를 내는 건 주제랑 또 어울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특히 뭔가 절망 이런 얘기도 없고 다 뭐 소망, 영원 이런 거만 있는데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지문과 보기에서 계속 찾는 연습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다 보면 그렇잖아. 이제 뭔가 알잖아. 이제 여기서 찾고 여기서 잘못됐네. 또 여기서 찾고 여기서 찾고 계속 그것만 하는 겁니다. 이제 스무 그림 찾기 하듯이. 그래서 문학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수특 사용 설명서는 아마
이번 달 말 정도에 아마 출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문학이 좀 불안한 친구들은 그 책을 사가지고 이제 좀 복습을 하면 해설이 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좀 복습을 좀 해주세요. 이게 아직 이게 해설 자료가 아직 좀 많이 올라오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수특 나오기 전에 좀 끌어다가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수업만 하면 뭐 이제 막 더 하겠는데 또 계속 수업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주말에 자료를 좀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조금 이제 연계된 작품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시 한 작품을 했고요. 뭔가 약간 재린이가 없으면 좀 허전한 느낌이에요. 우리가 많이 의지해서 심리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접동세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접동세. 자, 김서월의 이제 접동세는 이것도 이제 유명한 작가여서 한 번 정도는 다 봤을 거고, 이제 김서월은 여러분 이제 항상 뭔가 포인트가 그게 있잖아요. 이별의 어떤 한, 뭐 이런 것들, 이별의 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사문보 미녀조다. 뭐 100% 모든 작품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보다 보면 사문보의 어떤 미녀조,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구성을 좀 특징을 지니고 있는 작가여서 일단은 이거 좀 알고 좀 들어가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역시 또 보기가 특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고전 시간은 정보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 그래서 고전 시간은 그렇게 좀 보기를 많이 가지고 복습을 해주고 현대문학은 현대문학이다 보니까 좀 유명한 작가고 하다 보니까 정보가 오히려 조건으로 많이 지금 제시되고 있네요. 이것도 이제 한번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일단 이런 거 이제 좀 유치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뭐 이런 거 이제 AABA 구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ABA 구조. 약간 이제 민요적인 어떤 리듬감으로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동하면 이게 새가 우는 소리예요. 접동새가 접동. 약간 이제 서쪽새기도 하고 서쪽 사람마다 들리는 게 다르죠. 어쨌든 이제 그 음성어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소리, 새의 울음소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우레비는 아홉 오레비 이런 뜻입니다. 아홉 오라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배경설화가 사실 이 작품에 이제 차용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건데, 자, 배경설화가 차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10남매예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이제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동생이 있습니다. 9명, 동생, 남동생이죠. 남동생 이제 9명. 이제 10명의 이제 자네 남매가 같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새어머니가 들어와서 새어머니가 누나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슬픈 설화의 내용을 집어 넣은 겁니다. 한번 보죠.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자, 이제 뭐 어떤 이런 지명이 나오니까 뭐 보통 이제 시에서는 지명이 나오면 좀 향토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갑자기 왜 운다는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그 뒷부분을 보면 옛날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나라의 먼 뒤쪽에 진두강 가까이 살던 누나는 의무더위 시샘에 죽었습니다. 어떤 지금 설화의 내용을 지금 요약하고 있어요. 설화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시한 겁니다.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동생이 있었고 이 누나가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데 남자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부자에서 이게 뭐죠? 결혼하면 예물 같은 거 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이제 줬는데 새어머니가 이제 질투를 해가지고 옷장 안에 장로 안에 가두고 불을 질러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으면서 접동새로 환신해서 새가 돼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설화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좀 보여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러워, 이렇게 서럽다는 정서가 직접 제시되어 있죠. 정서의 어떤 직접 제시가 드러나 있고요. 자, 시세음의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화의 내용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알려주고 있네요. 누나가 접동새가 되었구나. 자, 아홉이다 남아대도 오랫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참아못 잊어. 야삼경. 야삼경은 이제 알죠? 이 정도는 11시에서 이제 1시입니다. 밤.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올라가며 슬피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왜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죽어서도 그 의붓 어미가 새어머니가 무서워서 늦은 밤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내 나타나려면 동생들이 걱정되니까 또 나타났겠죠. 그런 설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은 여기 이제 누나가 이제 화자가 우리 누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좀 보편성을 좀 확보하면서요. 결과적으로 사실 일제 강점기고 하니까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슬픈 우리 민족의 어떤 한 뭐 이런 것까지 좀 연결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역사적 배경을 좀 고려하면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접동사까지 한번 해결을 해봤고요. 그다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삼음보라는 거는 이 정도 이렇게 끊어서 보면 대충 좀 파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이죠, 참음문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삼음보라는 거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워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그 교과서나 잡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7호조 삼음보라고. 근데 이제 이거는 요즘 거의 설명 안 합니다. 왜냐면 이건 당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서 유행했던 어떤 글자 수 맞추는 게 유행이어서 이거 사실 우리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싹 지우고 삼음보는 우리 민요조랑 같기 때문에 요거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다 혹시 책에 7호조가 있으면 이건 뭐지? 근데 요즘은 그런 건 시험에서 잘 배제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광균의 어떤 수천리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삼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자, 들국화 나오니까 역시 또 이제 계절을 알 수 있겠죠? 국화, 가을이겠네요. 들국화라는 건 이제 야생 국화겠죠? 환하고, 이런 것도 별건 아니지만 뭔가 리듬감과 좀 관련이 있다 보통 얘기를 하고요. 자, 누이 동생의 무덤 역시 뭔가 또 죽음과 관련 있는 소재구나. 아까 작품도 그랬는데, 자, 밤나무가 있고요. 오뚝 서서. 자, 이런 거는 이제 별건 아니지만 이런 걸 음성 상징으로 보니까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자, 뭐 의태어에 해당하긴 하겠지만, 자,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인가지를 내지었다. 자,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아. 뭔가 그런 막 이렇게 바람이 휘날리는 게 영혼 같다는 건 뭔가 이 누이와 이렇게 좀 연결될 수가 있겠고요. 절로 눈이 감긴다. 눈이 감긴다는 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자, 무덤 옆에 작은 시내가 은실을 긋고, 은실이라는 건 시내가 반짝반짝 빛나고 하니까 이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등 뒤에 성원이는 떡갈나무 숲을 잎에 차단하다는 건 차디찬 이런 뜻이에요. 차갑다는 얘기입니다. 비석이 하나, 아무래도 뭐 누이 동생의 무덤이니까 이게 뭐 비석도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자, 노을에 젖어 있다. 자, 흰 나비처럼 여인 모습이 아울러 무영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버린 밤낮으로 찾아주는 건 빈. 자, 빈 이런 거면 빈인데 빈 이렇게 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적 허용한 거죠. 글자 수를 늘렸습니다, 알겠죠? 빈 이렇게 시적 허용. 자, 비어있다는 거니까 또 약간 이제 좀 뭐죠? 외롭고 좀 황량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외로운, 황량한 그런 느낌이 들죠? 자, 묘지에 물소리와 바람소리뿐, 그러니까 더 약간 적막한 겁니다. 이게 지금 되게 정적이 흐르는 어떤 적막함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고요. 동생의 가슴 위에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아예 대놓고 나오네요.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위에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죽이 부르며 한밭꽃처럼 눈뜰 것만 같아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며다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제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서러운 감정 아마 누이 동생이 그리운 거겠죠. 그래서 이 서러운 감정은 누이 동생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제 수천리라는 어떤 그 곳에 누이의 어떤 무덤이 있을 거고 그 가서 그에 대한 어떤 상황을 표현한 거다. 우리 김광규 시인은 이제 워낙 유명하죠. 특히 이분은 이제 이미지를 잘 사용하셨거든요. 우리 이미지에다가 플러스 어떤 한스러운 어떤 정서
그런 것들을 좀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제 원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면 그냥 작품을 객관적으로 그리긴 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면서 여기 뭐 보면은 뭐 청각적 신상도 막 보여주고요, 맞죠? 그다음 뭐 시각적 신상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 뭐 차갑다 이런 건 촉각적 신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어떤 한스러운 정서, 애상적 정서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는 어떤 작가의 경향이 여기서도 잘 드러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정답을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벌써 2월 오늘이 14일이네요. 그래서 2월에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월급 날이네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또 이제 뭔가 지칠 때 또 힘을 주는 월급 날이네요. 약간 너무 힘들어. 이렇게까지 인생을 살아야 되나? 하면서 월급 날 되면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또 이렇게 되고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 시험을 조금 모의고사를 항상 최선을 다해서 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할 때 내가 성적이 올랐다. 또 다시 힘내서 또 달리고 또 육모 또 한번 잘 보고 또 달리고 중간에 7월도 또 달리고 뭐 이렇게 또 최선을 다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3월 23일 날이죠. 고생한 그 결과를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는 뭐 3문제밖에 없군요. 이렇게.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죠. 김소월은 현대시지만 사문고 민요자로 내가 공부를 했잖아. 그러면은 사문보고 일정한 음보고 문율과 당연하네 하면 정답은 1번이네 하고서 그냥 나머지는 그냥 이제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이런 거 지금 따로 보진 않겠지만 이렇게만 좀 정답만 체크하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보죠. 이제 시의 내용 확인하는 거. 항상 표현상의 특징, 내용 확인하는 문제 계속 이 패턴이라 문학은 해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적절한 거를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자기가 해석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상경은 동생들이 이제 막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눈치 보면서 보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적막한 황혼, 이건 지금 막 외롭고, 그 다음에 누이 동생이 그리워지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기억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시간.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표출할 수 있잖아요. 이제 나무 잠이 깊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뒷부분에 슬피 웁니다. 그러니까 슬프게 우는 거니까 표출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적막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묘지야. 적막해. 정적이 흘러. 그러면 서럽다고 했어. 그래서 누이의 어떤 부재, 대상의 부재, 누이 동생의 어떤 부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조용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작품이 어느 정도 지금 잘 쓰는 느낌이 뭐냐면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적막한 황혼이잖아요. 조용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별들의 막 이마에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지금 막 적막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서러운 생각이 드는 건 맞다. 누이가 죽었지, 내 동생 죽었지. 그거를 한번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확인하는 거야? 여기서만 계속 맴돌면 헷갈립니다. 이 뒷부분에서 누이 죽었지, 누이 그립네 이렇게 좀 찾는 연습이 중요하다. 이해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박용철의 싸늘한 이마, 그 다음에 월운 이걸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씩은 해줘야 돼서 조금만 힘을 내보도록 하죠. 싸늘한 이마가 좀 싸늘한 거 본데요, 박용철. 자, 이것도 뭐 보기가 아마 특별하지는 않고 그냥 다만 외로움이라는 키워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 풀기 전에 딱 보면 외로움을 좀 얘기하겠구나. 이거를 이제 간파하고 읽어가면 좀 쉽겠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큰 어둠 가운데 일단 시작부터가 여러분 여기 홀로라고 이미 있어요. 홀로라는 단어가 있으면 외로운 겁니다. 바로 찾을 수 있죠? 밝은 불 켜고 앉아 있으면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 이렇게 또 나오네요. 한 폭이 산꽃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위로냐. 그러니까 요거라도 있으면 좀 덜 외로울 텐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되게 출제자가 좋아한다고 얘기 많이 종종 했는데 있으면 뭐 하면 가정입니다. 이런 거 어떤 상황을 가정하거나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좋아요. 출제자들 가정했다 이런 말 참 좋아해요. 그 다음에 뭐 서리법.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서리법은 여러분 위로냐 위로겠구나. 약간 이제 영탄적 어조랑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두 빼앗기는 듯 눈 덮인 고이 내리면 환한 몸은 새파란 불 이런 이제 시각적인 색채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불 붙어있는 인광. 자, 까만 깃돌이 하나 있어요. 깃돌이는 깃돌함입니다, 여러분. 개라도 있으면 얼마나 기쁨이냐. 이게 사실 이제 시가 이런 건 사실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거든. 위로, 기쁨 같은 게 지금 대응되고 있고 산꽃, 깃돌이. 계속 그 패턴일 겁니다. 자, 파란 불에 몸을 하며 싸늘한 이마에 자, 트이어 기어가는 심령이 간지러워. 조용하고 외롭고 이런 상황인데 자, 역시 별 있으면 즐거웁니다. 이렇게 이제 대응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가 나오면 역시 아까 이상한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런 시는 뭐 좀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결국 이 한 길이 끝난 거야. 1년 똑같은 거. 그럼 이런 식으로 쓰면 한 100여 쓸 수 있겠다, 맞죠? 계속 똑같은 거 대상만 바꾸는 거 집어넣으면 그래서 약간 이제 긴장감이 떨어지지. 그 다음에 이 내용 나오겠네. 그렇게만 표현해주고 표현상의 특징은 거의 똑같고요, 맞죠? 어떤 외로운 상황인데 위로될 만한 존재가 있으면 덜 외로울 거야. 뭐 그런 걸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훈 이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약간 좀 달무리 같은 어떤 좀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좀 안개처럼 뿌한 느낌, 달무리. 자, 첩접 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외딴에 있는 그런 마을이죠. 입진 사이길 제 모래뚝 건너 강기슭도 보이지 않는 허방다리 드러내 보이는 마을. 이제 이런 거 딱 나오면 여러분 일단 명사로 끝나고 있구나. 그냥 직감적으로 좀 이제 인식을 해줘야 돼요. 자, 갱 속에 불속 같은 비유적 표현 사용하면서 꼴깍 이런 또 이제 음성 상징하니까 이런 거 놓치지 말고 그냥 항상 저런 거 잘 봐줘야 돼요. 별건 아니지만 지금 뭐 이렇게 쉼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하니까 좀 체크해주고요. 그런 것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노릇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불이 켜지요. 또 이제 해요체 사용하고요. 콩깍지처럼 호기지 외딴지. 자, 외딴집에도 불빛마다 쭉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콩깍지처럼 외딴집처럼 해서 표현상의 특징에서 연세법이 쓰이고 있구나. 이 정도만 또 발견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시각적 심상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긴 말입니다. 긴이라고 안 하고 기인이라고 하니까 시적 허용도 좀 체크해주고요. 시적 허용 별건 아니지만 리듬감이랑 항상 관련이 있다. 이렇게도 좀 기억해주고요. 자, 외딴집 노인, 뭔가 외로운 사람 같아. 이거 또 홀로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홀로 나오면 또 외롭구나. 체크해주면 홀로라는 말 쓰면 100%예요, 100%. 자,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배고프시면 또 출출하면 라면 끓여 먹을 텐데 물을 깎아 드시네요. 은근히 잘 드시는데 고구마도 깎고요. 네.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문득 바람도 없는데 바람도 없다는 건 그만큼 또 적막하고 좀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집단 지고라기에 설렘을 듣습니다.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네요. 좀 설렘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귀를 모으고 듣죠. 근데 사실 그만큼 되게 지금 적막하고 조용하다는 얘기입니다. 후루룩 음성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처박히는 날의 무는 이를 모를 새. 자,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뭔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위로가 되겠지. 숨을 죽이고 생각하죠.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되게 이제 조용한 상황. 이런 소리도 안 난다는 얘기. 벽 속에 거울 깃두라미는 울지어 기뚤기뚤. 자, 때를 지어옵니다. 자, 벽이 무너지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약간 표현상의 특징이 이런 게 많네. 때를 지어 울다. 그런데 때를 지어 우는데 막 벽이 무너지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점층의 어떤 또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이 지금 적막함을 좀 더 보여주네요. 적막함. 엄청 조용하다는 기투리 엄청 조용한데다 기투라미만 소리가 크고. 자, 어느덧 밖에는 눈바리로 치는지 펄펄 제 음성 상식을 사용하고요. 한방울이라 흩날리지 차우지의 물살에도는 어려운 뭔가 이제 좀 역시 외롭고 좀 쓸쓸하고 적막한 모습. 근데 거기에서 어떤 노인의 모습까지 이거는 좀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좀 드러내기도 하면서 표현한 작품이다. 어쨌든 둘 다 외롭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를 찾아보면 1번에 3번 이렇게 좀 체크를 하겠죠. 둘 다 여러분 문장 구조가 다 비슷하잖아요. 뭐뭐 합니다, 생각합니다, 뭐뭐 하지요. 그 다음에 가는 뭐 말할 걸 또 없고요. 그래서 바로 체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 이거 뭐뭐 하면 이런 거 나오면 출제자가 참 이거 많이 내요. 이상하게 좋아해.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 뭐뭐 합니다 뭐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체크해두고 가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좀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 상식이 나오면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봐봐요. 명사. 그러니까 제가 이 선지를 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냥 표현상의 특징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게 어떤 출제의 어떤 패턴이고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문제. 까만 깃돌이 맞죠? 그 다음에 겨울 귀뚜라미 이래가지고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3번. 왜냐면 까만 귀뚜라미도 하나 있었으면 윗기쁨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겨울 귀뚜라미는 어때요? 엄청 울 거 아니고 안 그래도 조용하고 혼자 있는데 막 귀뚜라미 소리가 점점 커져. 그래서 외로움이 점점 커지는 그런 적막감이 더 커지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뭔가 공통 소재의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는 장면이겠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노인이 외로우니까 새들의 뭐 온기를 좀 생각하면서 조금 이제 뭔가 위안을 얻고 싶었는데 기투리가 갑자기 등장해서 막 울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각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번. 자, 3번 이제 정리해보죠. 자, 외로움, 몰입된 인간이 본원적 감정으로 주된 정서 중 하나다. 그래서 극한 외로움, 벗어나고 싶다. 뭐뭐 하면 뭐뭐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잖아요. 자, 외부와 단절된 살아가는 노인의 모습. 그래서 누군가 노인의 이런 걸 좀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뭔가 시각적인 것들, 뭐 청각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문제를 냈죠. 자, 1번 가에서 홀로, 여기 이제 홀로라는 단어, 아브라함에서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한 거겠군. 이건 괜찮고요. 또 아무도 없어 막. 그래서 단절 이런 것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얼마나 한 위로냐. 그럼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화자의 바람. 이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을 죽이고 생각하죠.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제 노인의 절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기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내용이 또 나오죠. 새들의 온기를 생각하는 거니까 뭔가 그 외로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좀 위로받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나마 조금 뭔가 이렇게 하면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모습. 그래서 이 절망이라고 보기 어려워. 왜냐하면 뭐를 생각하냐면 새들의 온기를 생각하니까 온기잖아. 온기는 따뜻한 거잖아. 그럼 이 따뜻한 걸로 뭔가 외로움을 좀 위로받고 싶었던 거지. 물론 이 뒷부분에 귀뚜라미가 막 울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걸로 헷갈려서 이거를 고르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온기라는 단어를 생각한 거기 때문에 조금 뭔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절망까지도 가서 안 되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 기출 문제를 보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예전 기출 문제 보면 예전 거긴 하지만 유난히 이제 한 줄로 그냥 추론적이고 그냥 단편적으로 문제를 냈다면 갈수록 이렇게 선지가 길어지고 있다는 거 눈에 들어오죠,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지문 안에서 그 앞뒤 문맥을 가지고 근거를 찾고 연결 그다음에 주제로 연결해서 풀면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이해되나요, 여러분? 자, 일단은 이렇게 끝내고 좀 쉬었다가 고전 문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책이 있으니까 참 든든합니다. 네, 고생했어요. 거기 한번 정지 좀 한번 눌러주세요.